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보험 3월 먼슬리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리스크 요인 점검이고요. 두 가지 리스크 점검한 뒤에 그 2월 손해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 하락과 또 변동성 확대에 대한 영향과 또 투자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영향을 점검을 해봤고요. 시장금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난 이제 3분기 말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을 한 뒤에 지금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잠깐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등의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추세 자체는 변액보증금 준비금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즉 LAT 잉여의 그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보증 준비금 그리고 LAT 잉여가 부족한 회사들은 보통 이제 대형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팔았던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회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 적정성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뒤에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생명이나 미래세생명은 이런 부담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변액 상품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변액보증 준비금의 액수 자체도 크지 않고요. 또 미래세생명 같은 경우에는 변액 종신이나 고정금리형 변액연금 상품을 팔지 않고 변동금리형 변액 상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변액보증 준비금보다 변액 수수료가 더 높은, 그래서 변액보증 준비금의 부담이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LAT 같은 경우에도 그 책임준비금 대비 LAT 잉여 금액으로 봤을 때 미래세생명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이 비슷한 수준, 그리고 하나생명이 잉여가 부족한 수준,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잉여가 상당히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리 급등에 따른 RBC 비율 상승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까지 떨어지면서 국내에 있는 시장금리가 급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 뭐 당장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채권으로 많이 분류를 해놓은 회사가 아무래도 RBC 하락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가능 채권은 이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 손이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RBC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근데 뒤에 이제 나타나는 뒤에 자료의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지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그리고 3개 손보사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은 채권 내 매도 가능 증권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동양생명하고 미래세생명은 그 매도 가능 증권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만기 보유 채권으로 처음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사왔던 채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만기 보유로 재분류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하락 시기에 RBC 비율을 보존하고자 매도 가능으로 돌려놨던 회사들은 금리 급등 시에는 오히려 RBC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자산 가격 급락인데요. 이건 이제 손상차손 증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손상차손이라는 거는 그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될 거를 감안을 해서 여기서 이제 미리 손실을 인식하고 나중에 뭐 환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져가든지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꼭 자산의 부실화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산의 부실화는 사실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라는 지표를 따로 봐야 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 금융위기 때나 뭐 아니면 뭐 그리스 때라든지 이렇게 과거의 신용위기의 상황에 고정이하 자산 비율을 보더라도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용자산에 부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손상차손이 발생을 하면 손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나 수익증권이나 해외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한 회사들일수록 그 운용자산 내 그 비중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높을 수밖에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제
동양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현대해상, DB손보 이렇게 2위권사들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지분이 많은데 그거를 포함하더라도 이 주식, 펀드 그리고 그 해외 유가증권의 비중이 다른 이제 2위권사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미래세생명은 부동산 펀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이나 다른 해외 유가증권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산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자본 적정성 문제와 손상차손 증가 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미래세생명이 가장 이렇게 리스크 요인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손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마감 기준으로 2월 자동차 손해율이 좀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월 달에 손해율이 많이 튀었다가 2월 달에 타사 수준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이 자동차 손해율의 하락의 배경이 이 트래픽 감소보다는 오히려 과잉 진료와 과당 청구의 감소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실손 손해율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이 손해율 개선에 따라서 손해보험이 좀 더 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